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솔트룩스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솔트룩스는 AI 관련주입니다. 자, 그리고 AI 관련주들은 올해 1월 달부터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죠. 자, 종목별로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뭐 12월 달부터 상승을 한 종목들도 있고 1월 달에 들어서 대장주에 새로 등극한 종목도 있는데, 시장을 접목해서 종목을 보면요. 자, 첫 번째로는 로봇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즉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이쪽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안정화 기조에 들어섰고, 그러면서 어떤 부분이 발생했느냐? 자, 그러면서 챗 GPT 관련한 내용이 나왔고, 그리고 AI 관련된 모멘텀이 시장에 붙으면서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된 거예요. 자, 물론 AI 관련된 테마는 기존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AI 관련된 테마가 새롭게 형성이 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다는 건 확실한 모멘텀이 생겼다는 거죠. 자, 근데 주식 시세가 움직이는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 잘 들으세요. 주식 시세에 대한 원리는요, 지금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서 돈이 될 수 있을 걸 지금 반영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죠. 신고가 이후에 매매를 하라고. 자, 그러면 답 나왔습니다.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건 주가가, 최근에 주가가 올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고가 이후에는 뭐가 필요해요? 앞으로 좋을 수 있는 내용이 지금 반영해서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한 거니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확인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있는 AI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되나요? 아직 안 됩니다. 자, 근데 미국에 있는 AI 기업들은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AI 기업들이 돈을 벌면서 시장을 만들어 가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필요해요? AI에 필요한 하드웨어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3월 달에 기존의 1월 달, 2월 달, 3월 초까지의 강세를 보였던 AI 관련주들이 모두 무너졌지만, 이때 시장에서 바톤을 받고 움직인 게 반도체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세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단일 종목으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폭이 한계가 있다. 뭐 물론 제가 그냥 직접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요, 자, 잘 보세요. 2월 달부터 시세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4월 달까지 고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 고가 형성까지의 등락폭은 8배입니다. 800%죠. 자, 근데 잘 보세요. 그 이후에 30%에서 40%에 달하는 큰 조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조정을 한 달, 두 달을 거치고 나서 다시 신고가 추가 상승이 나왔고 150만원까지 더 올랐습니다. 그럼 올해 상승이 나온 최대폭이 몇 프로예요? 1500%예요. 자, 그러면 왜 에코프로는 단일 종목으로 이렇게 크게 강세를 보일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는 일단 세력이 붙어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근데 이 세력이 단일 세력일 리가 없습니다. 에코프로에 대한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삼성전자보다 많아요. 그럼 삼성전자도 세력주인가요? 아니죠. 이 금액 자체가 붙어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의 세력들이 붙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렇게 정말 막대한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붙어서 종목을 계속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이 원동력은 실적입니다. 실적. 실제 실적이 붙어서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에코프로를 봤을 때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앞으로 좋아질 실적을 지금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리스크 대비 리턴이에요. 잘 보세요. 2월 달부터 15배 주가가 올랐는데 실적이 15배 오른 건 아닙니다. 즉 기업의 성장이 15배까지 나온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답 나온 겁니다. 지금 봤을 때 2차 전지 산업 성장합니다. 에코프로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단기간 상승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리스크를 더 많이 잡고 가는 겁니다. 여기서 혹시 물린다면 내가 장기 보유하면서 수익은 낼 수 있겠지만 자금의 효율은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에코프로를 매매를 하되 시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두고, 그러면 그럴수록 자금을 조율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조율된 자금은 이런 AI 관련주나,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조선주나, 그리고 원전까지 이런 계좌 내에서 포트폴리오를 형성하는 과정을 가져야 됩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올해 시장을 안정시킨 건 2차 전지가 아니에요. 뭐 최종적으로 2차 전지가 올라가면서 시장을 레벨업시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오히려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종목별로 시세가 정말 잘 나오던 구간은 1월, 2월, 3월인데 에코프로를 제외해도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냐면 에코프로는 대형주예요. 에코프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장에는 가격 부담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솔트룩스 같은 종목들은 물론 이게 그냥 딱 까놓고 얘기할게요. 솔트룩스는 잡주입니다. 그런데 솔트룩스가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가격 부담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종목이 빠졌을 때 관련주들이 대거 하락을 하면서 시장에 불안 요인이 발생할 수는 있죠. 근데 그럴 때마다 에코프로가 쳤고 그리고 빠질 때마다 에코프로가 또 쳐줬습니다. 이러면 뭐가 돼요? 순환매가 돌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쵸?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그 구간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순환매 구조를 만들어서 갑니다. 자, 근데 지금 에코프로의 가격대가 어때요? 앞으로 더 성장합니다. 근데 지금은 단기간 기업의 성장폭보다는 너무 많이 올랐다. 어디까지 끌어다 쓸 거냐, 이거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지금 기업의 성장폭보다 너무 많은 가격대를 적용하고 있는 건 맞아요. 자, 그러면 답 나왔죠? 솔트룩스처럼 지금 기준에서, 즉 지금 가격 기준에서 리스크 대비 리턴의 폭이 큰 종목, 즉 내가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 가격도 가격이지만 시간적인 리스크를 포함한 그 위험의 폭보다 리턴, 즉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의 폭이 더 큰 종목을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솔트룩스다. 그리고 이미 그건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지금부터 고가 돌파를 공략하는 게 아니라 고가까지 가는 과정에서 고가 돌파 무시합시다. 왜? 솔트룩스는 실적에 기반한 종목이 아니니까 확인해 볼게요. 자, 보세요. 실적에 기반한 종목이 아니죠. 4분기 실적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긴 했지만 이때 무언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적자. 여기는 그냥 작전주입니다. 자, 근데 기업이 영위할 수는 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뭐예요? 뭐 증자라든가 무상증자죠.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어요. 여기서 더 이상 뭐 봐야 될 게 없습니다. 그쵸?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가 돌파가 나와야 된다. 실적을 기반해서는 지금 저가 대비해서 많이 올랐지만 추가적인 고가 돌파가 나올 것이다. 만약에 고가 돌파가 나오더라도 이건 신고가 구간이고 저는 신고가 종목을 굉장히 사랑하지만 솔트룩스는 매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 가치가 너무 높고 AI 산업에 대한 성장은 있지만 그게 솔트룩스의 산업으로 연결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솔트룩스는 매매를 해야 되지만 기술적인 구간에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가격 전략이 중요하고 그 가격 전략 이후에는 무조건 필요한 게 보유 전략입니다. 하지만 그 보유 전략은 잘 들으세요. 단기 보유 전략이어야 됩니다. 제가 기준으로 잡는 단기의 기간은 2주의 기간이고 매매하다 보면 2주의 기간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 넘어갔을 때 장기 투자로 저는 전환시키는데 그 장기 투자의 최장 기간은 2달이에요. 자, 왜 2달이냐? 자, 잘 들으세요. 주식시장에서 어떤 종목이든 아무리 좋은 호재를 가지고 있어도 달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고가 구간에 매매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확인 과정까지 한 달을 빼요. 그리고 2달 동안의 시세를 공략했을 때 최장 기간이 2달 안에서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고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실적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솔트룩스가 실적 확인이 되는 종목인가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건 기술적인 구간에서 끝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가격이 가장 중요하고 이게 무조건 주식 투자의 가장 중요한 멘탈을 지키기 위한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게 솔트룩스 매매의 핵심입니다. 물론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솔트룩스에 대한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매매 기법과 검색기까지 모든 분들이 다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대시세 종목은 단타를 하기 어렵다거나 그리고 실제로 단타로는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을 사고 팔고 해봐야 손절폭만 지속적으로 쌓이고요. 큰 돈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실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 한 종목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였죠.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대시세 종목에는 공통점이 3가지가 존재합니다. 세력들이 5년 이상 꾸준하게 매집을 진행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상승을 시작했을 때 2개월간 상승 구간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2개월이라고 정확하게 발생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시세가 시작한 이후에는요. 2개월, 아무리 길어도 4개월을 넘기면 시세가 유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죠. 자, 에코프로가 8배가 상승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2달 반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에코프로도
확실한 모멘텀과 상승 재료가 있었는데 친환경 그리고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는 전기차입니다. 에코프로에서 만드는 양극재, 이 배터리 소재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됩니다. 당연히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일 수밖에 없겠죠. 이 모든 부분이 다 수렴했을 때 에코프로처럼 2개월 만에 상승세가 8배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수렴한 상태에서 2월 7일 날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 에코프로 17만원 이하에서 매수가 들어갔고요. 목표가는 50만원 이상에서부터 자율적으로 매도 구간을 잡아드린 거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 이상이라는 기준은요,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세의 폭이나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하반기에는 이 섹터 내에서 어디에서 대시세 종목이 발생을 할까요? 한 가지 키워드가 필요한데 연관성입니다. 연관성이라는 건 올해 강세를 보였던 종목과 연관돼 있어야 돼요. 그 연관돼 있는 건 대시세 종목이었던 에코프로 2차 전지죠. 여기서 친환경이라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엔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아직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은 아직 조금 멀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21년도부터 시세가 한번 발생을 했는데 이 구간은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은요, 눌림목 형성 과정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다가 에코프로 시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연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2023년 하반기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시세 종목을 공략할 때가 됐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2023년 하반기 대시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준비해온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대시세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모든 분들이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같이 공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대시세 종목 말고도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 중에 대시세 종목을 분류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다시 솔트룩스로 돌아와서 보면요. 결과적으로 시세가 시작하는 그 초입 구간에서는 무조건 필요한 게 신고가입니다. 자, 근데 지금 솔트룩스는 신고가 구간에 있나요? 없죠. 자, 근데 12월, 그리고 1월, 그리고 2월, 3월 달에는 신고가였습니다. 그러면 항상 신고가에 매매를 해야 되나요? 아니죠. 그쵸? 그러면 신고가에 매매해야 되는 구간은 언젠가요? 신고가 초입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너무 비싸지도 않은, 너무 싸지도 않은 가격대를 계속해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주식 투자로 장기적인 수익 모델을 만드는 핵심 요인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솔트룩스가 여기서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있어요. 신고가를 간다면 만약에 뭐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신고가를 간다면 그 이후에 봐도 된다. 왜? 자, 신고가 이후에는 뭐가 필요한가요?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뭐가 필요하죠? 돌파할 때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자, 잘 들으세요. 솔트룩스가 여기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서 추가적으로 상승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그 뒤에는 또 뭐가 필요해요? 실적 확인이 필요하죠. 자, 여기서는 상승의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실적 확인 과정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가 자체가 고가에서 밀리면서 62평을 수렴했죠. 여기서는 실적 확인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근데 솔트룩스는 실적주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앞으로도 이거는 팩트입니다. 뭐 앞으로 뭐 기업이 잘 돼서 실적주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정말 3년, 5년, 10년 이렇게 뒤의 일입니다. 자, 그러면 주식이 3년
3년, 5년, 10년 뒤의 일을 지금 반영시키나요? 아닙니다. 지금은 모멘텀을 탔을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월달과 2월달과 3월달에 발생한 시세에 대한 주체가 있을 겁니다. 그 주체들이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그게 기술적인 용어로 쌍봉이라고 합니다. 지금 솔트룩스는 쌍봉을 만드는 과정 중에 있고 고가를 돌파할지 안 할지에 대한 걸 따질 필요도 없어요. 이미 상승 구간에 있으면서 뭐 넘나들겠죠. 이런 구간에 우리는 등락 구간에 맞춰서 매매만 하면 되는 겁니다. 대신에 이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오른 날 따라가거나 그쵸? 추가적으로 돌파하는 구간에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자 보세요. 제가 간단하게 하나 보여드릴게요. 솔트룩스 같이 시세가 실적주가 아닌 종목들이 여기서 큰 폭으로 조정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조정에 대한 폭은 50에서 60%씩 됩니다. 즉 단기간에 반토막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단기간에 반토막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을 돌파해서 쫓아간다? 이거는 단타의 관점인 겁니다. 단타는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단타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손절을 해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멘탈을 가진 재능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 아무나의 수가 너무 극소수입니다. 기술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타고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답 나왔습니다. 솔트룩스는 지금 눌림목 구간을 다시 공략할 수 있는 가격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가격은 잘 들으세요.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 보유 전략은요. 단기 보유 전략이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은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심리를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손절을 하지 않아. 근데 난 단기로 보유할 거야. 그럼 뭐예요? 단기간 수익을 내겠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난 단타도 하지 않아. 그러면 내가 기준한 단기의 기간인 2주 안에 모든 걸 최소한 보합권 이상에서 매도를 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가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보유기간을 내 맘대로 설정하려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게 가격이에요. 그리고 이건 심리를 지키기 위한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단기 보유 전략이어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솔트룩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여기 보시면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왔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그냥 공개된 공간에다가 누구나 다운받아 갈 수 있게 링크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솔트룩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성의는 돈 안 받습니다.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솔트룩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솔트룩스는 실적주가 아닙니다. 돌파한다 안 한다를 먼저 예측하지 마세요. 에코프로하고는 다릅니다. 그러기 위해선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은 쌍봉 구간으로 맞춰서 대처를 해야 된다.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모두 다 받아가세요.